아서왕을 만난 사나이 마크 트웨인. 네 번째 이야기. 이상한 나라의 관습. 멀린탑의 마술 이후 나의 평판은 대단한 것이었다. 실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아서왕의 궁전에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한동안 아침에 눈을 뜨면 재밌는 꿈을 꿨구나 하고 웃으면서 공장의 사이렌 소리를 기다리지만 좀처럼 그 같은 소리는 울려오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나는 6세기의 아서왕의 궁전에 살고 있다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게 되었다. 정신병원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으며, 그리고 나는 점차로 이쪽이 썩 살기 좋다고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기묘한 곳이 있어서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얼마 안 되는 수의 사제뿐이며 그 외에는 글을 알지 못했다. 거기에 나 같은 지식도 머리도 좋은 우수한 사람이 나타나게 된 것이었다. 나와 같은 사람은 19세기에는 보통 공장장이다. 코네티컷의 번화한 거리에 그물을 치고 있으면 매일 나보다 우수한 사람 100명은 걷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는 6세기의 세상이므로 나도 9강 이상의 힘을 가질 수 있었으며 어찌하면 9강 이상의 힘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나와 왕의 힘을 합쳐도 이길 수 없을 만큼 우쭐대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교회였다. 그러나 교회 같은 것은 현재로서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실로 여기는 이상한 나라였다. 국민은 토끼처럼 온순했다. 교회나 왕이나 귀족에게 자기를 낮추어 정성을 바치고 있는 모양은 보기만 해도 가엾을 정도였다. 이러한 나라는 대체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일까? 국민은 교회와 왕과 귀족에게 엎드려 굽신거리기 위해 살아있는 것만 같았다. 국민은 노예와 자유인 두 가지 구별이 있었다. 자유인은 이름은 좋으나 해방된 노예이며 노예와 비슷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다. 참으로 이상하다. 이것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며 오랜 옛날부터 그렇게 훈련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겸손은 좋은 행동이라고 가르쳐 굽신거릴 것을 강요했다. 괴로움을 참고 따르는 것을 좋은 행동이라고 가르쳤다. 탄압하는 자에게는 반항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여 여러 가지 계급을 만들고 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가르쳤다. 나라의 괴물 같은 헌법은 이러한 지위를 국민에게 넘겨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이상한 결정을 만족할 뿐 아니라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은 그러한 처지에 태어나 그와 같이 키워지면 어떤 어리석은 습관에도 참을 수 있게 되는 모양이다. 나는 부모로부터 아들에게 인계된 좋지도 않은 지위 같은 것을 가지고 싶지는 않다. 내가 탐내는 것은 국민이 진심으로 존경해주는 일이다. 자신의 실력과 노력으로 얻은 자랑스러운 이름이다. 기마시압. 카멜롯의 성에서는 기마시압이라는 것이 성행했다. 이 시합은 그야말로 잔인하고도 어리석은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대부분 출석을 하여 구경을 한다. 그것은 인간은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호의를 얻으려면 다른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일에 모르는 채 해서는 좋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정치가로서 어떻게 출세할 수 없을까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기사들 중 랜슬롯경 등은 매번 나도 참가하라고 권했으나 나는 별로 급할 것도 없으니 차차 보자고 대답해 두었다. 경기는 대체로 매주에 한 번씩 있었다. 500명 정도의 기사가 출전했는데 기사들은 전국에서 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모여들었다. 그리고 거의가 귀부인인 채 하는 여자들을 데리고 왔다. 그리고 노래와 도박과 춤과 술로써 힘껏 제멋대로 행동하고 시합이 시작되면 기사는 창을 들고 말 위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야 하고 소리친다. 그리고 상대방의 빈틈을 타서 말에서 떨어뜨린다. 거꾸로 떨어지는 것을 등을 향하여 꼬챙이로 푹 찌른다. 관람석에 앉아있는 귀부인들은 기절을 하기는커녕 열심히 박수를 치고 더 잘 보려고 앞으로 몸을 내민다. 그중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귀부인이 있으면 지고만 기사를 좋아하는 사람인 것이다. 그러한 여자에게는 있는 것 없는 것 할 것 없이 이상한 이야기가 꼭 퍼진다. 그것이 또 그 여자의 목적인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 있어서 별로 유쾌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다. 나는 가리스경이라는 기사를 좋아하고 있었다. 가리스경은 아서왕의 조카로서 원탁기사의 한 사람이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가리스경 그대는 하고 말해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이봐 가리 하고 친하게 부르는 사이였다. 시합날 나는 대신석에서 구경하고 있었다. 오늘은 가리스경이 시합에 출전하게 되어 있었다. 상대는 디네단경이라는 어리석은 자였다. 디네단경은 자기보다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나이는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을 붙잡고서는 우습지도 않은 농담을 기분이 나빠질 때까지 짓거리는 버릇이 있었다. 이 디네단은 아까까지 나를 붙잡고 넘어들어서 실증이 나는 농담을 1000만 번도 더 되풀이하여 나를 지치게 한 후 갑옷을 쨍쨍 쾅쾅하고 철물점 도구 상자와 같은 소리를 내며 내 곁에서 떠났다. 이윽고 시합이 시작되었다. 디네단경은 내가 좋아하는 가리스경의 창에 몹시 당했다. 나는 기분이 좋아서 나도 모르게 놈을 해치워라 하고 외치고 말았다. 그런데 시합장에서는 또 한 조가 따로 시합을 하고 있었는데 그쪽에 사구라마 경이라는 기사가 가리스 경과 부딪히고 말았다. 사구라마 경은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사구라마 경은 잔뜩 화가 났고 내가 외친 것을 들었기 때문에 나의 마법에 의해 말에서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단순해서 다시는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한다. 사구라마 경은 말에서 떨어진 상처가 나은 후에 나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었다. 결투 신청이었다. 결투 시기는 4년 후로 되어 있었다. 나는 쓸데없는 변명이나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깨끗이 이 제의를 받아들였다. 사구라마 경은 그 4년 동안 무술 수업을 하러 떠나기로 했다. 무술 수업은 그때 하나의 유행이었으며 보통 성배찾기라고 불리었다. 예수가 최후의 만찬 때 사용한 잔에 요셉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의 피를 받았다고 한다. 그 잔이 영국 어디에 있다는 전설에 의해 잔을 찾으러 나서는 기사는 추대를 받았다. 그러나 그 잔을 찾아낸 사람은 없고 단지 멍청하게 여행을 계속할 뿐이었다. 성배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찾는 사람도 발견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며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에게 사구라마 경이 무술 수업에 나갔기 때문에 귀하도 여행을 떠나는 것이 좋을 거요 하고 모두들 권했다. 진심으로 친절하고 진지하게 말하는 데에는 나도 웃으면서 응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모험의 출발. 그러나 나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나는 몰래 어떤 일에 열을 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 공장이나 다른 설비를 만들고 있는 중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전국에서 뽑힌 우수한 소년을 모아 교육하고 있었다. 이제 앞으로 4년이 지나면 이들 소년들은 나의 학교에서 공부하여 모두 쓸모있는 인간이 되어줄 것이다. 그 얼빠진 클라렌스도 본래 온순하고 영리함으로 나의 교육을 받고 자꾸만 진보하여 나의 훌륭한 한팔이 되어 있었다. 나는 공장에서 전화를 만들어 몰래 그것을 여러 곳에 가설해 놓았다. 여러 곳에 나의 비밀 사무소를 세우고 앞날이 기대되는 소년을 그 사무소장으로 앉혔다.
전화선은 밤중에 작업하여 가설했다. 전주를 세우면 뭐냐 하고 큰 소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하선으로 했다. 나는 이렇게 하여 국내의 사정을 알고 국민이 좋아하는 정치를 아서왕에게 귀뜸해 주었다. 그리하여 국민이 내어야 하는 세금은 평등하게 되고 몹시 낮아졌다. 내가 하는 일은 국민들로부터 매우 감사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세월은 자꾸만 흘러갔다. 아서왕은 문제의 사구라마경과 나의 결투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4년의 세월도 거의 끝나고 있었다. 아서왕은 내가 모험 여행을 떠나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오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구라마경을 물리치기를 희망한 것이다. 그런데 이 나라만큼 큰 허풍쟁이들이 모여있는 곳도 또 없었다.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있었다. 그리고 끊임없이 큰 허풍쟁이 여행자들이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디에 공주님이 먼 곳에 있는 성에 갇혀 무서운 거인에게 괴로움을 당하여 구원을 청하고 있습니다 등 허풍을 떨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그러할 때 그 이야기는 사실인지 그 성은 무슨 성이며 어떻게 가면 되느냐고 확실히 물을 것이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무조건 믿을 뿐이다. 그러므로 질문 같은 것은 있지도 않다. 어느 날 성에 여행을 하는 한 소녀가 기묘한 호소를 하러 왔다. 그 이야기에 의하면 지금 44명의 젊고 아름다운 공주님과 함께 크고 어둑어둑한 성에 26년 동안이나 갇혀있는 모양이다. 성의 주인은 눈이 하나이며 손이 4개나 있다. 삼형제의 거인이라고 한다.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들은 그 후소를 완전히 고지듣고 말았다. 그리고 기사들은 소생에게 그 괴물을 퇴치하러 가게 하옵소서. 아니, 저에게 그 임무를 꼭 하고 서로 경쟁하여 아서왕에게 부탁했다. 그런데 말이다. 아서왕은 옆에서 싱글거리며 청도하지 않은 나에게 그 임무를 주었다. 원탁의 기사들은 내가 부러워 죽을 지경이 되었다. 실제로 아서왕은 나를 그 이상 더 할 수 없을 만큼 좋게 봐주고 있어 일부러 그 큰 임무를 내게 주었던 것이다. 클라렌스는 이 뉴스를 듣고 뛰어오르며 기뻐했다. 나의 행운을 축하해주고 아서왕의 처사를 칭송하면서 방 안을 뛰어다녀 굉장히 먼지를 일으켰다. 나만 해도 다른 기사들의 앞이고에서 기쁜 듯이 웃고는 있었으나 속으로는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없다. 아서왕도 참 곤란한 사람이다. 나에게 이런 임무를 명하다니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이미 결정난 바에는 그러한 생각만을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나는 여행을 하는 소녀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그러나 그 소녀는 친절한 것은 좋았으나 괴물퇴치 여행에 쓸모가 있는 것 같은 이야기는 하나도 들을 수가 없었다. 이봐요 아가씨, 대체 당신은 어디서 왔죠? 모다라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는 들은 일도 없는데 당신의 이름은? 알리산도라 카디로이즈 공주라고 합니다. 그럼 그 40여 명의 공주와 3사람의 거인이 있는 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크고 튼튼한 성이며 멀고 먼 나라입니다. 어느 정도 뭡니까? 멀고 멀어서 도저히 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신의 생각입니다. 그럼 어느 쪽 방향입니까? 여기서는 방향 같은 것은 도저히 말 못합니다. 길은 올바르지 않고 구불구불합니다. 어떤 때는 동쪽, 어떤 때는 서쪽, 어떤 때는 남쪽, 어떤 때는 북쪽에. 이것도 신의 생각입니다. 이제 좋아요. 아무래도 좋아요. 나는 오늘 몸의 사정이 좋지 않아서 신경질이 나버렸습니다. 이게 나의 지병이라서 어쨌든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썩 옛날에 태어난 닭을 먹기 때문에 1300년 전에 나아진 닭. 그런 일은 어찌해도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 알리산 공주, 거기 가는 지도를 혹시 가지고 있나요? 치즈? 그것은 요즘 이교도가 바다를 넘어서 가지고 오는 것 아니어요. 프라이로 하여 양파와 소금을 곁들였습니다.
지도도 모르시나요? 아니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잘 있어요. 이봐, 클라렌스, 이분을 도로 보내드려라. 이렇게 어리석은 호소를 왜 기뻐하고 흥분하며 듣는 것일까? 클라렌스가 되돌아왔으므로 나는 불평을 했다. 농담이 아니다. 길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가? 영주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공주님이 함께 가기 때문에. 함께? 말도 안 되는 소리. 방해가 될 뿐이다. 나는 시무룩한 얼굴을 했다. 그러나 클라렌스는 태연했다. 그러나 기사는 약한 사람을 감싸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것을 퇴치하면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대체로 그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클라렌스는 소리를 낮추었다. 그렇지 않으면 영주님에게는 부인이 될 정해진 사람이 있는 것입니까? 푸스 후리나간과 장래에 결혼한다고 정해져 있기는 하나. 아, 그럼 그 푸스 공주님은 어느 지방의 귀족의 공주님입니까? 하우트포드에? 하고 말하고 나서 나는 깨달았다. 지금은 6세기다. 콜럼버스도 나와 있지 않고 그러므로 신대륙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동 하우트포드 같은 것은 이 세상에 없다. 또 나중에 가르쳐 주겠다. 나는 얼버무리고 나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푸스는 또 1300년 후가 아니면 나와 있지 않는다. 클라렌스가 집요하게 언젠가 소개해달라고 부탁하므로 좋다고 말하기는 했는데 그러는 동안 기사들이 몰려와서 모험 여행을 시작할 나에게 축하해주고 격려해 주었다. 모두 천진난만한 호인들이다. 기사들은 나에게 거인의 마법을 풀 주문이라든지 상처를 입었을 때의 약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 내가 틀림없는 마법사라면 지옥에서 갓 나온 싱싱한 악마라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갑옷과 투구도 필요 없을 것인데 그건 느끼지 못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 모양이다. 관습으로는 출발은 아침 일찍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서 출발 준비를 했다. 그런데 갑옷을 입는데 땀깨나 흘렸다. 우선 몸 전체에 담요를 감고 그 위에 쇠사슬로 만들어진 셔츠를 입는다. 이것이 무겁기란 천하에 다시 없는 불쾌한 셔츠이다. 다음은 구두다. 구두는 납작하고 위에 철로 된 밴드가 몇 줄이나 들어있다. 뒤꿈치에는 이상한 박차가 달려있다. 구두를 신은 다음에는 정강바지라는 것을 붙인다. 넓적다리에는 넓적다리 바지를 붙이고 그것이 끝나면 등과 가슴의 차례가 된다. 가슴에는 가슴바지를 달고 넓은 강철의 밴드를 겹친 스커트를 두른다. 이것은 앞쪽은 길게 들여 있으나 뒤는 부채형으로 열리기 때문에 의자에 앉을 수 있다. 석탄 버킷을 거꾸로 한 모양이다. 이것이 끝나면 칼을 차고 팔에는 난로 연통과 같은 철 파이프를 끼고 머리에는 철로 된 쥐틀 같은 것을 쓴다. 마치 초태통 안에 양초를 세운 것 같은 모양이 되어 몸도 움직일 수 없다. 몸집만 크다. 잘못된 호두 같다. 큰 껍질을 캐면 안에는 조그만 열매가 있는 것 같은. 하인들을 시켜 겨우 준비를 끝냈을 때 태양이 솟아올랐다. 자, 용감한 출발이라는 것이다. 국왕을 비롯하여 궁정의 중요한 사람들은 총 출동하여 나를 배웅하기 위해 모이고 있다. 말이 끌려왔다. 그런데 이런 괴물 같은 차림으로서는 어떻게 혼자서 말을 탈 수 있을까? 그리하여 일사병에 걸린 환자를 사람들이 병원으로 안고 들어가는 것처럼 안아가지고 나를 말 위에 올렸다. 발도 제대로 등자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창은 돛대 같은 놈을 왼쪽 발 앞에 꽂아 손에 쥐고 마지막에 방패를 목에 들이었다. 이것으로 드디어 출발이다. 알리산도 공주는 내 뒤에 앉아 나를 붙잡았다. 말은 걷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손을 흔들어 주었다. 언덕을 넘고 숲을 뚫고 지나가는 길가에서 주민들은 매우 정숙하게 절을 했다. 그러나 거리 끝에서 쥐에 꼬리를 쥐고 빙빙 돌리며 놀고 있던 아이들만은 저마다 야, 싫은 놈이었다 하고 외치며 돌멩이를 집어던졌다. 나는 잘 알고 있다. 어린이들만은 진실을 말하는 것을.
이것은 어느 시대에도 다름이 없다. 거룩한 신의 가르침을 퍼지게 하는 예언자는 어린아이인 것을. 야, 뺀들머리! 하고 놀려댈 수 있는 것도 이들의 조그마한 사내들이다. 부캐넌 미국 15대 대통령이 대통령이었던 시절에도 그러했다. 이것은 나 자신이 그 현장에 있어 한몫을 했으니까 틀림이 없다. 부캐넌 대통령은 화를 내고 소년들을 잠잠하게 만들었다. 보스경이 되어 있는 나도 말에서 내려 해치우고 싶었으나 내리고 나면 최후에는 혼자서 말을 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만두었다. 그야말로 기준기가 없는 나라에서는 이래서 곤란하다. 괴로운 갑옷과 투구. 우리들은 시골길을 곧바로 걸어갔다. 아침은 아직 이루고 서늘했다. 언덕 위에서 바라보자 녹색의 골짜기 사이에 구불구불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다. 아름다운 숲도 여기저기 펼쳐져 있고 큰 떡갈나무가 검은 그늘을 만들고 있었다. 멀리에는 산줄기가 파도처럼 넘실거리고 있고 그 파도의 꼭대기에 언뜻언뜻 성이 보이고 있었다. 우리들은 아침 이슬이 빛나고 있는 길을 황홀한 기분으로 걸어갔다. 숲을 지나면 또 숲이 나오고 숲속을 빠져나오면 또 숲이 기다리고 있는 길을 지나기를 여러 번 되풀이하는 동안 태양은 높이 솟아올랐다. 손수건이 있으면 좋겠는데. 나는 다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단 처음에는 말이다. 그런데 태양이 내리쬐게 되자 단지 속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게 되었다. 투구 속은 땀이 흠뻑 배이고 있었다. 이제는 참을 수 없다. 그런데 손수건은 투구 속에 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재빨리 벗을 수도 없는 물건이다. 짭짤한 땀이 뚝뚝 떨어져 눈으로 스며든다. 이것은 책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읽으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실제로 이러한 복면을 당하는 본인에게는 굉장히 괴로움이다. 좋아, 이 다음에는 누가 어떻게 웃건 자루를 읽기로 하자.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궁전의 기사들은 체면만을 지키는 사람들이나 나는 스타일 같은 건 아무래도 좋다. 때때로 모래먼지가 훌훌 날아올랐다. 나는 재채기를 하기도 하고 눈물이 흘러나오기도 해서 쩔쩔맸다. 태양은 점점 높아지고 갑옷과 투구는 점점 뜨거워졌다. 말이 걸음을 떼어놓을 때마다 나의 몸은 찻잔을 넣은 상자처럼 쩔렁쩔렁 소리가 났다. 그야말로 초조해지지 않겠느냐 말이다. 마치 한증막에 들어간 것 같다. 갑옷과 투구는 1분마다 무게가 더해지는 듯 몸에 느껴졌다. 창을 든 손은 피곤해졌다. 쉴 새 없이 번갈아 쥐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온몸이 땀에 젖는 동안 나는 점점 가려워졌다. 몸은 갑옷과 투구 속에 있고 손은 밖에 있었다. 긁지 않고 참으려고 있으니 여기저기 온통 가려워서 미칠 것 같았다. 그러는 동안 한 마리의 파리가 투구의 틈으로 날아들어와 콧등에 앉았다. 나는 정신없이 머리를 흔들어 쫓으려고 했으나 놈은 태연하다. 이번에는 입에 안고 다음에는 귀에 앉아 이쪽 저쪽을 핥는다. 지금 투구를 벗겨주셔요. 나는 끝내 항복했다. 알리산도 공주는 투구를 벗기고 그것에 물을 길어왔다. 그리고 마시고 남은 물을 갑옷 속에 부어주었다. 몇 번이나 길어와서 부어주었기 때문에 그 기분 좋은 것이라니. 덕분에 나는 흠뻑 젖었으나 아주 생기있게 되살아났다. 그러는 동안 나는 다른 일이 걱정되었다. 갑옷과 투구에 익숙하지 못한 풋내기는 말에서 혼자 내릴 수도 없다. 도저히 알리산도 공주의 도움 정도로서는 말도 안 된다. 어찌하여 정신이 바른 인간이 이러한 불편한 것을 입었던 것일까? 그리고 또 이 유행은 웬만하면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 나는 이 일을 연구하여 국민이 한결같이 이 어리석은 유행을 뿌리채 없애는 운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깊이 생각했다. 그리고 이 상태로는 담배도 피울 수 없다. 말 위에선 샌드위치를 쩍쩍 씹을 수도 없다. 장바구니를 옆에 매달아두기보다는 죽는 편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는 놈들 뿐이니까. 실은 샌드위치를 투구 속에 숨겨가지고 오려 했으나 들켜서 개의 밥이 되고 말았다. 알리산도 공주는 꽤 얌전하고 성격도 좋은 것 같았는데
쉴 새 없이 말을 해서 거리의 집마차 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에 머리가 다 아플 지경이다. 이 기계는 펑크나는 일도 없고 스피드가 떨어지는 일도 없이 계속 말을 댔다. 이윽고 밤이 되었다. 노숙하기에 알맞을 만한 바위 그늘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자기로 했다. 그리고 나는 각오를 하고 말에서 미끄러져 떨어져 버렸다. 알리산도 공주에게 좋은 자리를 내주어 잠자게 하고 나는 다른 장소를 찾았다. 그리고 갑옷 그대로 누웠다. 혼자서는 있거나 벗지 못하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감에 따라 추위가 더해지고 게다가 비바람이 심하게 불어닥쳤다. 그러는 동안 몸이 근질근질해 왔다. 여러 가지 벌레들이 추워서 내 투구 속에 숨어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특히 개미는 열을 짓고 행진을 시작했다. 너무 간지러워 몸을 움직일라 치면 겨우 살 곳을 정하여 정착한 다른 벌레들이 무슨 일이라고 움직이기 시작하여 정세는 더욱 나빠진다. 이제 두 번 다시 갑옷 같은 것은 입지 말아야 한다. 겨우 아침이 되었다. 졸리고 배가 고프고 몸은 지치고 목욕이나 한바탕 하여 몸의 벌레들과 인연을 끊어버리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것에 비해 알리산도 공주는 매우 기분이 좋은지 다람쥐처럼 원기가 좋으시다. 편하게 잠을 푹 자고 났다는 얼굴이다. 목욕 생각도 배도 고프지 않은 모양이다. 알리산도 공주는 이런 것을 미리 짐작하고 출발 전에 마구 배를 채워 넣은 것이다. 이무기 정도까지는 되지 못해도 사흘분은 먹어뒀던 것이다. 우리들은 해가 뜨기 전에 출발했다. 말은 혼자서는 탈 수 없고 나는 단념했다. 알리산도 공주만을 태우고 뒤에서 쩔룩거리며 말을 따라갔다. 반시간 정도를 가자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초라한 사람들을 만났다. 이봐, 아침밥을 좀 먹여줄 수 없을까? 하고 내가 말을 걸자 사람들은 어리둥절하여 겁을 내면서 물었다. 우리들의 식사를 드시겠다는 겁니까? 그야 얼마든지 남아있죠. 정말이다. 이렇게 말하자 사람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다. 고마운 일입니다. 정말 명예로운 일입니다. 알리산도 공주는 내가 이런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을 경멸하듯이 딴 곳을 보며 정색을 하고 있었다. 나도 이 가축들과 함께 식사를 하겠어요. 영광입니다. 사람들은 부끄러운 듯이 머리를 숙였다. 결코 기분 나쁜 것 같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이었다. 국민의 70%는 자유민으로서 농민과 직공이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떠받들고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애써 일을 해도 교회가 수입의 10%를 떼어가고 이어 국왕의 세리가 5%를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세금에 세금이다. 세금을 뺏기고 나면 조금밖에 남지 않는다. 우리들은 이 이름만인 자유인들에게서 아침을 대접받았다. 주인은 젊은 사나이로서 마음속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마음으로 국왕과 교회와 귀족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도 가엾어서 또 너무도 어리석어서 어쩔 줄을 몰랐다. 나는 그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여러 가지로 설명하여 들려주었으나 전혀 알아들을 것 같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자 나는 한 장의 나무 껍질에 이 사람을 공장에서 고용하시오 라고 써서 주인에게 주었다. 이것을 카멜롯의 클라렌스란 사람에게 보여줘요. 그러면 당신은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은 사제님입니까? 그 사나이는 별로 기쁜 것 같지도 않았다. 사제가 아니다. 나의 공장에는 교회의 모든 사람은 간섭을 못한다. 자유의 정신을 가진 인간 외에는 나의 공장에는 소용이 없어. 네, 그렇긴 하지만 그 클라렌스란 분은 글을 읽을 수 있는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글을 읽을 수 있는 건 사제뿐이니. 글은 내가 가르쳤어. 거기에 가면 자네도 우선 글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노예가 되는 겁니까? 노예로 만들지 않아. 가족을 데리고 곧 출발하라. 모든 건 클라렌스가 잘해줄 거다. 걱정하지 말고.
내가 부드럽게 어깨를 두드리자 사내와 그 가족들의 얼굴은 겨우 희망에 빛나기 시작했다.